고구려가 중국 및 주변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700년간 강대국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 철기 주조 기술을 보유하고 철제 기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체제와 계마무사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산성 및 벌판에서 5만 명의 고구려 군대로 백제의 계로왕 부대를 괴멸시킨 전투의 1등 공신은 바로 계마무사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동천왕이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침략해왔을 때 철기병을 이끌고 나가 양맥국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고구려 철기병에 대한 최초의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유목 민족들과 인접해 있는 고구려는 전쟁에 필요한 기병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기병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병 인력의 양성과 훈련, 철제 무기와 갑옷, 철제 마구들의 양산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고구려는 말을 잘 다루고 말 위에서 달리면서 활을 잘 쏠 수 있는 기병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기병은 간단한 무장을 한 경기병과 말과 사람이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으로 구분됩니다. 고구려의 주력 부대는 계마무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계마는 기병이 타는 말에 갑옷을 입힌 것을 말하는데, 계마에 탄 중무장한 기병을 계마무사라고 부릅니다. 계마무사는 좋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말 위에서 창과 칼을 잘 쓰는 전사들이었는데, 기병이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말이 부상당한다면 전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말의 안전은 기병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기병은 말까지 철갑옷으로 무장시켰습니다. 242년 고구려의 동천왕은 철기병, 즉 계마무사 5,000명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서양에서 계마는 13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납니다. 1221년 페르시아의 우르겐지에서 몽골과 전투에서 계마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계마가 얼마나 빠른 시기에 도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말과 사람을 위한 갑옷을 철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선 계마를 만들 수 있는 철 기술과 아울러 경제력까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구려가 다른 나라보다 철기가 발달한 것은 고구려 영토에서 질 좋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데다 고조선으로부터 뛰어난 제련 기술을 이어받은 뒤에 그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 철기 사용은 기원전 1100년경이지만 기원전 7세기인 춘추전국 시대에 비로소 주철의 주조에 성공했는데, 중국 전국시대의 유적지 가운데 철기가 출토된 20여 곳 대부분이 고조선 영역입니다. 이들 유물이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인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각입니다. 고구려는 그 당시에 이미 강철을 주조하는 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생산한 강철은 고운의 용광로에서 직접 얻은 질 좋은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계마무사의 주무기는 창이었고, 기병용 창을 사기라고 부르는데, 이 창은 보병의 창보다 길고 무겁고, 중국식 삭은 보통 4m 정도인데 반해 고구려군의 삭은 평균 길이 5.4m로 길었습니다. 철투구와 철갑옷으로 무장하고 말까지 철갑옷을 입힌 고구려의 중무장 기병들은 적에게 공포와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계마무사는 현대로 치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는데, 계마무사들은 적의 활 공격은 물론 웬만한 창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전투 제1선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였고, 방어전에서는 전면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호벽 역할을 했습니다. 철갑옷은 찰갑과 판갑으로 나뉘는데, 로마 철기병들은 갑옷으로 통철판으로 만든 판갑을 주로 사용했다면, 고구려 계마무사의 철갑옷과 철모 대부분은 물고기 비닐처럼 얇은 철판을 네모나게 잘라 가죽으로 이어 제작한 찰갑 형태였습니다. 찰갑은 판갑에 비해 가볍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더욱 발달된 효율적인 갑옷이었습니다. 투구 목가리개,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덮은 갑옷을 입으면 노출되는 부위는 얼굴과 손뿐이었습니다. 발에는 강철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을 신었는데, 이것을 금동 모신이라고 부릅니다. 보병의 접근을 막고 공격하기 위해 신발 위에 더 신었던 것으로 바닥에 송곳과 날카로운 못을 촘촘히 박은 특수 신발이었습니다.
기병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말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은 채 무기를 사용하며 적진을 돌파하는 일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도구가 바로 등자입니다. 등자란 장시간 말을 탔을 때 생기는 다리의 피로감을 예방하기 위해 발을 받쳐주는 가죽밴드나 발주머니를 의미하는데, 기수는 안장에 단단하게 앉아 등자의 다리를 고정시킴으로써 달리는 중에도 상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등자의 발명은 오랫동안 유목민들의 기마술로 발전해 왔는데, 등자는 흉노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는 등자가 없었고, 당시까지 중국의 기병이 돌격할 때 등자 없이 말을 탔는데, 아무리 말 타는 기술이 수준급이라도 막상 적과 충돌하면 그 반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등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기사는 상대에게 경멸되기 십상으로 초창기 중국의 기병이 고구려처럼 위력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고구려의 경기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말을 질주시키면서 뒤로 몸을 틀어 각궁을 귀에까지 바싹 당겨 짐승을 겨눈 무인의 활 쏘는 모습으로 이를 파르티안 기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파르티안 기사법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바로 등자 때문이었습니다. 말 타고 활을 쏠 때 말의 머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에 말을 타고 사격할 때는 목표를 측면에서 뒤로 가도록 하고 쏘는 것이 시야도 넓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신체 구조상으로도 앞으로 쏘기보다 뒤로 돌아 쏘는 경우가 사격 자세도 안정적이어서 명중률도 높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갑주와 개마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병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은 괴멸되어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 것이었고, 개마무사는 경기병에 비해 질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퇴각할 시기에 적의 경기병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적을 반격하기 위한 경기병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고, 고구려 경기병 역시 개마무사 못지않게 강력했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의 핵심이던 개마무사, 그 바탕에는 고구려의 효율적인 군체제와 뛰어난 전술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벽화 속에는 개마무사뿐만 아니라 기병, 궁수, 보병, 군악대, 의장대 등 다양한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한 것은 무모하게 기병 부대를 운용하지 않고 조직적인 군체제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개마무사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마무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의 전투 대열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뜨리면 시기적절하게 빠른 경기병과 보병이 달려가 적을 공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장기병인 개마무사는 최강의 공격력을 가졌는데 주임무는 적진 돌파와 대형 파괴였습니다. 개마무사가 밀집 대형 혹은 쐐기골 대형으로 5.4m가 넘는 긴 창을 어깨와 겨드랑이에 밀착시키고 말과 기사의 갑옷과 체중에 달려오는 탄력까지 모두 합하여 적에게 부딪히면 보병으로 구성된 적군의 대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중장기병이 돌격할 때는 적들도 무수한 화살을 쏘아대는데, 이때 달리는 기병들이 입고 있는 철로 된 갑옷과 투구 및 철제 마구들이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기병의 몸과 말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하고 있던 고구려 보병 등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전세를 장악하여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고분 벽화를 보면 왕과 귀족 술에 가장 가까이에 개마무사들이 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는데, 전투시나 행군할 때 개마무사들이 항상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마무사를 통해 태조왕과 동천왕은 중국을 수시로 성공하여 기선을 제압했고, 차대왕은 중국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할 정도였습니다. 고구려가 이와 같이 중국을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마 기병의 전성기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절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개마 기병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말과 무사가 모두 철로 중무장된 개마 기병은 위에서 말한 대로 당시 보병들에겐 거의 탱크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사상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기본 전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가 구성할 수 없는 강력한 부대를 운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중장기병 개마무사였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